자,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왜 배워야 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웹에는 웹 직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웹 직군. 자, 웹에는 세 가지 이제 대표적인 직군이 있어요. 사실 뭐 세부적으로 따지면 기획이라는 게 있고, 기획이라 해서 PM팀이 있습니다. PM이 있고, 근데 PM은 여러분들이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웹 디자이너 직군이 있고, 웹 퍼블리셔 직군이 있고, 그리고 개발자에는 개발자 직군이 있습니다. 웹 개발자 해가지고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있고 백엔드 개발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 초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웹 퍼블리셔에 초점이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웹 퍼블리셔로 이제 2년 정도 근무하시다가 대부분 어디로 많이 넘어가냐면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많이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소규모 회사, 뭐 예를 들어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웹 퍼블리싱도 담당해서 맡는 경우도 있고, 근데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기본적으로 웹 퍼블리셔도 같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이거보다는 근데 이제 초점이 조금 다르겠죠. 여기보다는 이제 개발 쪽에 이제 비중이 많긴 하겠지만, 여튼간에 여러분들이 웹 퍼블리셔로 일단 연봉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신입 기준으로 지금 들어가도 아마 이 연봉이 뭐 물가가 많이 상승했다 해도 2,400에서 2,500선이에요. 여러분들 신입 기준 초봉으로 들어가면 2,500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세전 떼고 하면 여러분들 보통 받는 금액이 연 한 2,100만원, 한 2,00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2,100, 2,200. 왜냐면 뭐 월 200 받는다 했을 때 실질적으로 내 수중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4대 보험 떼고 한 180만원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180만원을 12개월 해보면 가격이 딱 나오겠죠. 자, 여튼간에 웹 퍼블리셔로 한 이 정도 금액 받다가, 이게 서울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수도권 서울 기준이에요. 지방은 좀 다릅니다. 근데 지방도 한 2,400, 2,300 준다고 지금 얘기를 듣고는 있는데, 뭐 회사마다 다르겠죠. 이거는 뭐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2년 정도 여기서 웹 퍼블리셔에서 이제 좀 고생을 하다가 프론트엔드 개발로 넘어가게 되면, 이 프론트엔드 개발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2년에서 이직하면 3천 이상을 받습니다. 3천 이상을 받고 들어가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아무리 2년 3년 해봤자 연봉이 올라가봤자 얼마냐면 2,800이에요. 많이 올라가도 해도 2년 됐을 때.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2년 고생하고 프론트엔드 조금 공부 많이 하고 어느 정도 다룰 줄 안다, 여기서 이직하면 3천 이상을 받는데 당연히 안 하겠어요? 그렇죠? 안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를 다룹니다. 자바스크립트를 다루기 때문에 뭐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건데, 자, 과거에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웹 디자이너들이 뭐도 했냐면, 이제 UI UX 디자인, 이제 뭐 여기 시각 디자인 학과 하신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UI UX 디자인을 기본적으로 이제 웹 디자이너가 다루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는 기술로는 뭐 어도비 XD가 있겠고, 뭐 피그마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기술을 다뤘는데, 예전에는 이제 뭐 어도비 XD만 있었지 피그마는 없었어요. 2000년대 뭐 초반, 2000년대 이제 2010년대 뭐 중후반만 해도 이 피그마라는 게 후반쯤에 생긴 거거든요. 후반에 2010년대 후반에 생긴 거라서.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어도비 XD라든지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뭐 포토샵, 뭐 일러스트 그런 걸로 이제 작업을 좀 많이 했단 말이에요. UI UX 디자인을 포토샵으로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웹 디자이너가 이제 뭐도 했냐면 HTML, CSS 코딩까지 했다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HTML, CSS 코딩까지 하려니까 너무 벅찬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꾸역꾸역 감당을 하고 있었는데, HTML, CSS 코딩이 그때는 고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면 웹이라는 거는 실제로 그냥 보여지기만 하면 된다 했단 말이에요. 과거 여러분들 네이버 웹사이트 보면 2000년대 네이버 들어가 볼게요. 네이버 2000년대 네이버 메인 화면이 어땠냐면 요랬어요. 요런 화면이었다는 거죠. 요렇게. 여러분들 이런 거 굉장히 만들기 쉽습니다. 뭐 어떤 애니메이션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실제로 그냥 신문 페이퍼처럼 정보 전달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과거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정보 전달의 목적이었지, 뭔가 애니메이션이 있거나 뭐 화려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들
웹 디자이너들이 감당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웹 디자이너들은 그냥 요것만 글씨 넣고 내용 넣고 하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색상 넣고. 근데 갈수록 웹사이트가 변형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웹사이트들이 고도화되고 인터랙티브한 웹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현대자동차 현대카 여기다가 현대차를 좋아해서 아는 게 아니라 제네시스를 해볼게요. 제네시스. 그러면 이제 차량 정보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고객한테 보여줘야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홈페이지 딱 들어가요. 자세히 보기 들어가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견적내기 들어가 보면 디자인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이런 식으로 만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웹 디자이너들이 감당하기가 힘든 거죠. 이런 식으로 뭐 튀어나오고 이렇게 만드는 것들. 뭐 예를 들어 외장 디자인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색상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을 웹 디자이너가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거 다 자바스크립트로 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웹 퍼블리셔들이 이런 건 해야 돼요. 이런 건 해야 되는데, 근데 요런 디자인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 예를 들어 외장 디자인도 그냥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이런 것들 보면 마우스로 드래그하게 되면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도 참고로 좀 이제 능력 있는 웹 퍼블리셔들이 작업을 하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이건 이제 3D 작업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거 있습니다. 3D 작업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인터랙티브한 웹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하물며 애플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이제 애플 뭐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애플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뭐 아이패드를 해볼게요. 그러면 뭐 더 알아보게 하면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내리면 이런 식의 이게 이제 배치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영상도 있고 뭐 하긴 하지만 이렇게 마우스 내릴 때마다 뭔가 반응하고 뭐 내용이 나오게끔 하는 거. 그쵸?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영상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하는 게 그러니까 웹 디자이너들이 하기가 너무 벅찬 거죠. 못한 거예요. 못해요. 그래서 이 HTML, CSS 코딩을 누가 갖고 왔냐면 웹 퍼블리셔가 갖고 왔습니다. 웹 퍼블리셔가 근데 플러스 뭐까지 했냐면 자바스크립트까지 감당을 했다는 거죠. 왜냐면 웹이 점점 동적인 웹을 이제 구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움직이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웹사이트 들어갔는데 이목을 집중시키려면 어쨌든 화려하진 않지만 뭔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뭔가 있어야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화려한 거는 눈 아파서 못 봐요. 웹사이트도 요즘은 심플한 게 대세입니다. 뭐든지 심플이 대세예요. 근데 심플하면서도 고객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웹사이트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려면 자바스크립트가 필수란 말이에요. 하물며 이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라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분들 도움을 할 수 있는, 저번에 슬릭 슬라이더라 해가지고 뭐 클릭했을 때 화면 넘어가게 하는 그런 것도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용하려면 사실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라는 걸 여러분들이 모르면 다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jQuery라고 있어요. jQuery. 우리는 한 달 동안 이 jQuery까지 같이 배우게 될 건데, 이 jQuery는 뭐냐면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자바스크립트 문법 자체가 조금 길고 복잡합니다. 길고 복잡한데 그거를 굉장히 간단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jQuery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현재도 이게 jQuery의 입지가 점점 낮아지고는 있습니다. 낮아지고는 있어요. 뭐 요즘은 이제 jQuery를 왜 배우냐, 왜 이 jQuery를 왜 배우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전히 채용 공고 사이트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볼까요? 자, 제가 잡코리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세요, 여러분들. 잡코리아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채용 정보 궁금하잖아요. 채용 정보에 뭐 서울이라 찍고, 일단 서울이라 찍고 웹 퍼블리셔를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직무 보면 뭐 웹이라고 검색을 해보고, 그럼 웹 퍼블리셔라고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된 조건 검색해 볼게요. 여기 신입도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좋겠죠. 신입까지.
자, 체크를 하면 굉장히 뽑는 데는 많아요. 실제로 보이시나요? 엄청나게 많이 뽑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홈페이지 관리라고 하니까 요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웹 디자이너를 뽑네요. 여기는 웹 디자이너를 뽑으니까 여기 빼고 웹 퍼블리셔, 여기 딱 퍼블리셔 모집되어 있네요. 자, 여기는 이제 보이시나요? 자, 자바스크립트 담당 업무가 있긴 하지만 스킬에 뭐가 있어요? jQuery가 있죠. 기본적으로 회사는 자바스크립트랑 jQuery를 이 둘 다 다룰 수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웹사이트의 거의 한 7-80%는 이 jQuery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jQuery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회사 들어가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홈페이지 유지 보수를 제일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jQuery로 보통 만들어져 있는 웹사이트들을 여러분들이 jQuery를 모른 채로 들어간다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자바스크립트 어느 정도 알면 jQuery 배우는 게 사실 쉬운데, 여튼 간에 jQuery를 모른 채로 여러분들 회사로 들어가게 되면 유지 보수 시키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그래서 jQuery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jQuery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포트폴리오 만들 때도 굉장히 좀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jQuery를 배우는 건데, 여튼간에 자바스크립트를 배워야지만 여러분들이 동적인 웹사이트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더 인터랙티브한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강사님 저는 HTML, CSS만 배울래요. 해도 돼요. 여러분들 근데 웹 퍼블리셔로 취업이 안 됩니다. 해도 되지만 내가 만약에 웹 디자이너로 가려면 웹 디자이너로 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제 수업 듣는 분들 중에. 근데 그런 분들은 요 자바스크립트 그냥 찍먹만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웹 디자이너가 자바스크립트 다룰 일 없으니까. 근데 내가 웹 퍼블리셔로 취업을 하시겠다 하신 분들은 요게 필수입니다. 그리고 HTML, CSS도 뭐 계속 공부해야겠지만 자바스크립트는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괜찮은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좀 멀리 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까지 좀 도전을 하겠다 하신 분들은 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요즘 이제 트렌드 노선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웹 퍼블리셔들이 여기로 많이 넘어오는 추세예요. 1년, 2년. 왜냐면 여기서 여러분들 뼈 빠지게 고생해봤자 진짜 고도화된 기술을 다루는 사람 아니면 다 고만고만하단 말이에요. HTML, CSS 다루는 사람들이 고만고만해요. 여기서 막 달라진다는 거는 실제로 애니메이션 기술적인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코드의 최적화시키는 거랑 거기서 이제 실력이 나뉘는 건데, 그게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여기서 두드러진 내가 디자인 감각이 뛰어나는가 코딩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두각을 나타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연봉이 오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잘하는 사람 아니면. 뭐 어디든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어쨌든 여기를 공부하시고 내가 프론트엔드 개발 쪽으로 가겠다 하신 분들은 요걸 좀 많이 공부하시면 여기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요걸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그래서 배우는 거고, 자바스크립트 뿐만 아니라 jQuery까지 같이 우리는 수업을 통해서 다루게 될 건데, 좀 jQuery의 비중이 좀 높습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자바스크립트 기초 문법이랑 jQuery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많이 알아볼 건데, 그래서 어쨌든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배울 겁니다. 당연히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배워야 할 게 정말 많은데 한 달 가지고는 사실 부족해요. 이런 것들 배우려면 사실 2달 이상은 배워야 되는데, 여튼간에 그래서 이렇게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